안녕하세요. 저는 최선을 다해 최고를 위해 달려가는 열정 빼면 시체 10배시 정보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고2 때 교육 봉사활동을 하면서 교재 중심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 중심의 교육을 하고 이를 잘 실행하여 좋은 영향력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특성을 이용하여 사회의 다양한 면과 이를 가시화하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생생한 간접 경험과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또 그동안 손쉽게 사용만 해왔던 유튜브, 광고, SNS 등과 같은 콘텐츠 전반을 직접 분석하고 제작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에 더 관심이 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 강의와 온라인 수업을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온라인 교육 콘텐츠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 속에서 교육 콘텐츠 제작자를 꿈꾸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대한 관심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각 학년 진로가 모두 달라서 모든 것에 더욱 열심히 임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구체적인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공부부터 열심히 하며 진로에 대해 꽤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2학년 때에는 고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가르쳐 주시던 학교 사회 선생님을 보며 와, 나도 저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생각하며 꿈을 키웠습니다. 꿈을 위해 기본적인 학업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뜻을 모아 함께 교사 동아리, 교육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3학년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교육과 미디어를 잘 접목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 콘텐츠 기획자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년간 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진로를 하나로 확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전공 적합성 측면보다는 학교 생활 전반에 열심을 다했다는 학업 역량을 보여드리는 것이 제게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자기주도 인재 전형 총 2가지가 있는데요. 이 덕분에 자신에게 더 적합한 전형을 하나 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 학업 역량 비중이 높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공부에서는 무조건 교과서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과서는 모두 마스터하고 이후에 참고서나 응용 문제를 풀며 그 지식을 완전 제 걸로 만들었어요. 또한 질문이 생기면 선생님께 꼭 여쭤봤습니다. 아무래도 교과서 잘 아시는 건 선생님이셨으니까요.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교무실에 교실 가듯 갔는데요. 항상 선생님들께서 보경이 또 왔냐 하면서 웃으면서 말씀해 주실 정도였습니다. 특히 영어나 사회는 교과서 한 문장을 보면 전체 내용과 흐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쓰며 암기하였습니다. 교과서 날개 부분, 생각해보기 지문과 같이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많은 공부 방법에 도전하며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방법은 미러링이었습니다. 미러링 공부법은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정리해주신 필기를 꼭 보고 수업 시간에 해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며 제가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곤 했었던 건데요. 교과서 어느 부분을 읽으면 선생님 말씀이 귀에 들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걸 입으로 따라하며 읽고 외웠습니다. 자신 있는 과목도 자신 없는 과목도 자만하지 않고 항상 일관적인 태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FM 같은 성격이라 어떤 과목의 양을 늘리고 줄이는 것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공부의 양을 늘렸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가끔은 사담까지도 놓치지 않기 위해 수업 시간 중 절대 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졸지 않기 위해 찾았던 키높이 책상이 거의 제 전용석이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들이 참 황당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한 제출 수행평가 등과 같이 자칫 간과하고 놓쳐도 괜찮다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나만큼은 꼭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놀 시간이 정말 없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동안 많이 놀러 다니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20살에 처음 접하는 것들이 많아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했던 그때의 시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요즘 저는 나태해지려고 할 때 종종 고등학교 때 저에게 자극을 받고 의지 박약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교과가 가장 자신이 있었습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더라도 사회 과목은 말 그대로 사회를 배우면서 교과서 외적으로도 다양하게 적용시켜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더 궁금하거나 알고 싶다면 선생님께 여쭤보고 개념과 연결시킬 수 있는 예시를 찾아서 충분히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후에는 하나의 개념을 던지면 개념을 중심으로 마인드맵을 펼치는 것처럼 관련 예시나 또 다른 개념을 언급할 수 있도록 공부하면서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거나 잘 안 외워질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 친구들과 소통하며 해결했습니다. 이러면서 더 공부가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친구가 모르는 부분을 제가 직접 설명하며 친구도 알아가고 저도 한 번 더 말로 이야기하며 학습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수학이 매우 취약했습니다. 무조건 어려운 문제에 접근하는 것보다 놓치기 쉬운 교과서에 첨부된 문제들을 여러 번 풀면서 기본기를 탄탄히 해나가며 보완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 덕분에 취약할수록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계적인 접근이 중요하고 제게 잘 맞는다는 걸 일찍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무식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 다행히 싫어하는 과목은 없었기 때문에 과목을 마스터할 때까지 열정적으로 임하고 저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나갔던 것 같습니다. 암기나 독해력 등 자신의 취약 부분을 정확히 알고 의식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선택 과목 중 고전과 윤리라는 과목을 수강한 일입니다. 저한테는 엄청 큰 도전이었어요. 20명 정도의 소수 인원으로 이루어진 과목이었는데요.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내신 따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수강을 고민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윤리가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택했고 윤리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수업에 열심히 임했습니다. 시험에서는 한두 개 틀렸는데 2등급을 받았어요. 그건 저도 아쉽게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걸 했다는 만족감이 컸습니다. 또 수업 중에 배웠던 내용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 기억이 깊게 남았는데요. 이 덕분에 자소서에도 적을 수 있었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과목에서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케팅과 관련된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목에서 수사학이 설득의 3요소로 언급되었을 때 진짜 반가웠어요. 공부와 독서실로 절여진 방학이었습니다. 남들처럼 한 가지 진로가 뚜렷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성적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제 특성상 이해하지 못하면 암기도 잘 하지 못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앉아있고 많은 분량을 예습했습니다. 방학 중에는 예습 위주로 하고 학기 중에는 복습을 하면서 지식에 더 살을 붙여나갔습니다. 주로 암기하는 분량이 많은 사회 과목을 이렇게 공부했어요. 선생님들이나 선배, 친구들 여러 사람에게 조언을 많이 구했습니다. 고민과 걱정이 더 커지기 전에 털어놓았어요. 때로는 신세한탄이 되는 것 같아 죄송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다들 진심 어린 조언과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덕분에 3년 무사히 버텼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크게 저널리즘 미디어 문화 트랙, 영상 콘텐츠 산업 트랙, 광고 PR 트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과 명칭 그대로 미디어 전반과 커뮤니케이션 학에 대해 배워나갑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학과를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본 비언어적, 반언어적 표현 전반에 대해 배우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학이고요. 어떻게 콘텐츠를 구성해 나갈지,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는 것이 미디어 관련하여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진짜 양파 학과인데요. 까도 매력이 계속 나와요. 사람도 그렇고 학문 자체도 그렇고요. 2년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느끼고 있는 점은 모두가 한결같이 멋있고 재밌다는 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미디어를 사랑하고 미디어 SNS를 열심히 하는 만큼 재치 있고 유행에 밝은 미커머들이 많습니다. 미커머들이랑 좋아하는 걸로 대화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팀플이나 공모전 등 공적인 자리에서는 늘 최선을 다합니다. 모두 책임감이 강하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본업을 멋지게 수행해냅니다. 다들 아니라고 하면서 열심히 사는 건 기본이에요. 또 다양하고 넓은 학문을 배워서 이를 통해 저만의 영상 작품을 만들거나 미디어 비평을 해나가며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선 다양한 요소들 덕분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다양한 것에 관심이 많아서 진로를 하나로 확정하기 어려워했던 저는 여전히 너무 다양한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의 가까운 계획은 3학년이 되기 전에 저의 진로를 하나로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수업도 더 열심히 들어보고 대외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걸 경험해 볼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미래의 수정이 여러분, 저도 제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교무실에서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던 저도 수시 6장 중에 5장을 모두 미디어를 적고 스스로에게 간이 크다면서 잠을 설치며 결과를 기다렸던 순간들이 모두 어제 일처럼 너무 생생한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2학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 있는 학과와 지식에 체계적으로 깊이감을 더해가는 3년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학업 역량을 키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두 성신여자대학교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